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충격적인 뉴스였을 겁니다. 수미텔이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 CIA 대북 분석관이 있는데요. 수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CIA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국정원과 이제 어떤 접촉을 했다는 게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첩죄가 될 경우는 심각한 정보의 어떤 유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것은 간첩죄가 아니라 해외 이 대리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혐의로 일단 지금 기소가 됐다가 지금 보석금을 내고 지금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알고 봤더니요. 지금 저 장면 보시죠. 저게 이제 뭐 이게 혜택을 받고 뭐 이제 핸드백을 사준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게 2019년에서 2021년, 네. 즉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으로 일어났어요. 네, 그게 누구 때냐? 바로 서훈 국정원장 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들을 전부 다 숙정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빈 공간을 누굴 시켰느냐? 다 초짜들을 임명해 보냈어요. 자, 임명해 보냈는데 서훈이 북한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아는 라인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들어서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미국에 줄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수미텔이라는 사람이 그쪽에 줄이 다 하니까 협조를 좀 구하자라고 해서 이제 수미텔이가 그거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뭐 가방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요 미국 당국의 CIA와 FBI가 전부 다 사진 채증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 있는 저게요 일반 요원들은 저런 거 안 합니다. 저렇게 초보스럽게 사진 다 찍히는데 저걸 누가 하겠어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 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도대체 이거 뭐 이게 저 운동권 한 3학년만 돼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뭐 은밀한 행위를 해야 될 때는 네네. 아니 저거 보세요. 저거 뭐 명품백 사주고 뭐 코트도 사주고 했다는데 근데 어디 그 샵에 가서는 외교관은 할인해 주는 게 10% 있다면 할인했는데요. 10% 할인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외교관 차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럼 그게 다 그 카드 사용 기록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어디 가서는 또 코트를 좀 사줬는데 네, 바꿨죠, 며칠 후에 또 스미테리가 갖고 딴 제품으로 바꾸면서 뭐 차액은 본인이 지불했다. 그러면 그 카드는 국정원 직원의 그 카드로 돼 있을 거고 네. 그 차액 지불한 건 또 스미테리니까 그런 기록들을 여기저기 그냥 다 남기고 말이죠. 그리고 저 차량 보면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외교관 차량은 번호가 달라요. 제 색깔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저런 거를 타고 또 저런 선물을 사줬는데 저기 또 그 외교관 차량에 타가지고 이동을 하고 나 잡아먹어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박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는 특파원을 했잖아요.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예, 알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예, 수미테리도 잘 알고. 예, 저분이 이제 올해 이제 52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와이로 가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NSC에서 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총괄하는 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저분이 한국말이 더 편해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만 한국말이 이제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랑도 이제 특파원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나가 있던 때가 특파원 나간 게 2015년부터 18년까지예요. 그때 이제 저분은 이제 싱크탱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를 많이 기자들하고도 네. 많이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분에게 이제 뭐 백도 사주고 뭐 37,000불어치인가 뭐 네. 향응을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로비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그 정도 로비를 할 수는 있지만 제일 문제는요 걸린 거예요. 허술하게 관리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일을 해도 된다는 식의 허술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무조건적으로 국정원은 별로 좋지 않은 기관이라는 어떤 편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국정원 조직을 다 해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대공 기능이 완전히 사실상 사라지게 맞습니다.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저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서훈 원장이 들어서면서 실제로 국정원에 있는 이런 어떤 해외 라인들 또 대북 라인도 거의 다 숙정을 해버렸어요. 이게요, 정말 이 정보 요원들이 한 명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려면요, 한 10년, 20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라인이 형성이 되고 어떤 서로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되면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에이스들이 전부 다 숙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초짜들만 다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뭐 이제 동맹국 간에도 이른바 첩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저게. 근데 그거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티 안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좀 진짜 뭐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국정원 요원식이나 되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런 기밀 활동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고 다 그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저런 걸 했는지. 근데 그 기억나죠? 왜 그 국정원 산하연구원, 국가전략연구원, 네네. 그 600사호가 맨날 그 거기서 갖다 놓고 뭐 저녁 때 밤에 뭐 그 술판 버리. 예, 강남 언니들 불러가지고 술판 벌리고 그게 이런 거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이게 정보원을 무력화시켰는지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원되려면요, 이게 단시간 내에 복원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사실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의 핵심 축이나 다름이 네.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정보에 대한 이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건데 사실 정보기관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신뢰 안 신뢰하겠습니까? 하죠. 물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의 정보 기능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사실 후진국형 범죄 행위나 다름없잖아요. 네. 선진국에서 어떻게 정보 관리를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국정원에 대한 좀 감찰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낱낱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뭐 박동선 사건이라든지 로버트 김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요, 우리 쪽도 도청 많이 합니다. 예. 도청 감청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정보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예. 실력이 없는데 무슨 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보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다 도청 감청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왜 저는 이제 스미테리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네.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서 한국에 정보를 잘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안 왜? 주려고 그랬죠. 하루 지나면 바로 평양으로 간다. 바로 김정은 책상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스미테리 저거를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같은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 간의 신뢰가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의 그 어벙벙한 그 첩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야 이거 뭐 그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거 다 서울 경유로 해갖고 평양 가겠네. 네. 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그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오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오지 회담에도 말았죠.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보가 다 북한으로 샌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북한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그때 도보다리에서 뭔가 건넸는데 USB만 줬죠. 그 USB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런 걸 의심하겠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하고의 어떤 신뢰를 갖고 정보 교류를 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참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참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우리가 단도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도 점점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